안녕하세요. 선아 원장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책은요, 30초 리더십이라는 책입니다. 대한민국 CEO를 위한 건배사라고 합니다. 30초 리더십. 정성식지엄 스타리치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자, 대한민국 CEO들을 위한 그런 책이고요. 1톤의 생각보다는 1g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실천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 중에서 제가 필요한 그 내용들을, 좋은 내용들을 발췌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책에서 처음 배운 느낀 말인데요. 욜로라는 말은 알고 있었지만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으며 누가 이야기했는지 그런 것들이 몰랐는데 이 책을 읽고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말 중에 꼭 하나만 꼽으라 한다면 단연 욜로를 들 수 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살아라는 뜻이다 라고 합니다. 미국 배우 겸 작가 메이 웨스트가 인용하고 오바마 전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안을 주창할 때 사용하면서 이 말은 바람 속 들풀처럼 퍼져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해오던 일을 그만두고 욜로를 외치며 다른 세상으로 향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오며 욜로를 외쳤지만 욜로의 삶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몸과 마음이 바쁜 사람들에게는 동화 같은 이야기였다라고 하네요. 자,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이유로 불안감을 느끼고 산다. 그래서 현대사회를 불안사회라고도 부른다. 다양한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 환경 속에서 수많은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가운데 불안은 진정되기는커녕 더 확대되고 있다. 한번 공개된 개인정보는 인터넷을 타고 무차별적으로 퍼져나간다. 중세시대에나 존재했던 마녀사냥이 인터넷 세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다. 불안이 또 다른 불안을 낳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불안에서 벗어나 안전한 지대로 올라서기 위한 방법으로 배움을 택한다. 배움은 불안으로 만들어진 불투명한 장벽을 걷어주고 미래를 뚜렷하게 볼 수 있는 해안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배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배움의 결과는 달콤하지만 이를 달성하기까지 지난한 고통이 따른다. 하지만 배움은 쉼표 없는 도전이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성공이라는 목표점에 서게 된다. 자, 배워야 죽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날개를 펴고 하늘 높이 날아야 할 예비 취업생들이 추락하고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더 좁아진 현실의 문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은 해외 연수와 각종 자격증 취득에 목숨을 걸어야 하고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는 필수 코스를 밟기 위해 전공 공부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자기소개서의 달인이 된 지도 오래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배워야 산다가 아닌 배워야 죽지 않는다의 시대에 살고 있다. 배움은 목을 적시는 물이고 생명을 유지하는 식량이기 때문이다. 갓 입사한 신입사원부터 퇴직일을 달력에 표시해 놓고 카운트다운을 하는 임원에 이르기까지 배워야 한다는 절박함 앞에 서 있다. 배움의 끝을 보려면 배우기를 평생 멈추지 않아야 한다. 묘한 말처럼 배움에는 종착지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다.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연장된 수명은 분명 축복이지만 미래가 불안한 삶을 생각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은퇴버스에서 내린 후에도 수십 년을 늘 그렇게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해야 하지 등의 고민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온다. 결국 퇴근을 하고도 집에 가지 못하고 학원의 비좁은 책상을 찾아 유턴을 해야 한다. 불황 중에도 호황을 맞은 학원가에서는 오늘도 딱딱한 의자에서 엉덩이를 뗄 수 없는 사람들이 괴로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생존형 가외로 살아남기. 지식 암기와 기술 연마를 넘어선 생계형 배움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른바 생존형 과외다. 과외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지만 생존형 과외는 말 그대로 살아남는 것이 목표다. 퇴직 후 조그만 가게라도 내기 위해 요리학원이나 기술 전문학원에 등록하는 일이 대표적인 생존형 과외다. 요즘 눈에 많이 띄는 스피치 학원도 마찬가지다. 돈을 들여서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사실 돈을 받고 말 잘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곳은 웅변 학원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방송국 취업을 희망하는 예비 취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스피치 학원을 직장인과 기업임원, 심지어 기업 운영을 대표하는 대표들까지도 자주 찾는다. 말하는 법을 다시 배우고 품위 있게 걷는 법도 배우기 위해서이다. 어른들이 걸음마 배우는 아이처럼 넘어지기를 반복하여 자신을 담금질한다. 배울 만큼 배우고서도 또다시 생존과외 짜투리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 불안 사회가 만든 현상이다. 위로와 공감 30초 리더십. 속도와 함께 가성비가 요구되는 시대다. 투입되는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기대한다. 빠른 시간 안에 원하는 것을 모두 얻길 바란다. 다른 말로 하면 효율적이다. 회의를 오래 하는 사람이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효율을 따져본 결과다. TV 광고가 30초를 넘지 않는 것도 효율 때문이다. 30초가 지나면 시청자는 곧바로 채널을 돌려버린다. 30초는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다. 그래서 30초 리더십이 건배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건배사는 칭찬하고 격려하며 위로하고 힘이 있고 용기와 지혜도 준다. 30초 정도의 짧은 시간이지만 그 속에서 꼭 귀담아 들어 봄직한 내용이 있다. 그렇기에 건배사를 하는 사람들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집중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유행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최근에 칭찬과 격려가 담긴 건배사가 많이 등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칭찬은 사치였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칭찬할 겨를이 없었다. 그래서 그 당시 건배사는 칭찬보다 독려가 더 많았다. 칭찬보다는 독려가 조직을 좀 더 활성화하고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 시간이 흘러 강제적인 독려나 비난보다 칭찬이 더 큰 효과를 보인다는 큰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고 칭찬하는 것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매일 칭찬만 들었던 사과가 욕만 들었던 사과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싱싱함을 유지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 칭찬이 과일의 성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이 책에서는 건배사를 통해 우리 삶의 이야기를 인문학적으로 풀어보려고 한다. 술 없는 모임은 있어도 건배사 없는 술 모임은 없다고 할 정도로 두 사람 이상이 만나면 술자리에서는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게 마련이다. 보통의 건배사는 한 번 웃고 그 자리에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감명 깊은 건배사는 머릿속에 각인되어 널리 전파되기도 한다. 적자생존이라고 우스갯소리를 하며 건배사를 메모했다가 써먹는 사람도 많다. 30초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는 성공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철학과 지혜, 인문학적인 세계가 담겨 있다.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 술잔을 들고 있기 때문에 짧을 수밖에 없는 것이 건배사다. 술잔을 오래 들고 있을 수도 없다. 그래서 짧고 강렬한 건배사가 요구되고 그것을 준비한 사람이 더 환영받는다. 건배사를 30초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라고 하네요. 자, 인생은 아름다워. 술잔을 비우는 것은 새 잔을 채우기 위한 준비라는 의미가 있다. 기존의 틀을 버리고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건배로 기존의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마음을 채운다. 술잔을 비운다는 것은 곧 나를 내려놓는 것이며 나를 변화시키는 의식이다. 건배와 곁들이는 건배사는 짧은 시간을 조금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그리고 전혀 다른 상황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평범한 사람을 사장으로 연예인으로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다. 건배사 한마디만 잘해도 술값 정도는 내지 않아도 된다. 그야말로 매직이다. 기업의 CEO뿐만 아니라 바쁜 사람들도 많은데 그 오차 모임에서 시작해 아침 회의, 점심 미팅, 오후 회의, 저녁 약속까지 가히 살인적이라고 할 만큼 빡빡한 일정을 소화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순발력과 속도의 시대에 맞춘 센스 있는 리더십이다. 30초 리더십이 있는 건배사는 이런 리더들을 탄생하였다고 하네요. 위아이와 같은 식상한 건배사는 잊어버리고 여러 사람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스토리와 인사이트가 담긴 건배사 하나쯤은 머릿속에 담아두거나 수첩에 메모하자 라고 합니다. 건배사를 하는 동안 당신은 산이 되고 바람이 되고 물이 된다. 사람들에게 푸르른 휴식을 줄 수 있어 산이 되고 비행기 태워주듯 기분 좋게 띄워주니 바람이 되고 잔잔한 감동이 살포시 가슴을 적시니 물이 된다.
이탈리아의 영화 감독이자 배우 로베스토 베니니는 영화 인생을 아름다워를 통해 힘들지만 이겨낼 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이야기했다. 오늘 모인 소중한 시간들의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 멋진 건배사로 축복함이 어떤가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서 처음에 감사의 글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조금 제가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좋은 말들을 건배사를 통해 정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뜻깊고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자료를 찾고 정리했다고 합니다. 특히 올바른 기업 정신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했던 기업가 정신 콘서트가 많은 기업인들에게 알려지고 사랑받는 모습을 보면서 30초 리더십이 바쁜 기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인문학적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업가를 통해 리더들은 힘들고 외로운 자리에 있습니다.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줄의 글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고 부족한 열정을 채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리더를 꿈꾸는 사람들도 책을 통해 세상을 달리 볼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틈틈이 써왔던 30초 리더십의 여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흘려들었던 술자리의 건배사에도 인생에 도움이 되는 무언가가 조금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이 책의 가장 큰 보람이 될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행운과 행복과 건강을 기원해주는 건배사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고 복을 기원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처음에 감사의 글을 전하고 있습니다. 건배사들 중에서 건배사를 할 때 듣기 좋은 말 베스트 10이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고했어. 역시 당신이 최고야. 두 번째,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돼. 세 번째, 고마워. 당신 때문에 할 수 있었어. 네 번째, 미안해. 모든 게 내 실수였어. 다섯 번째, 맞아.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어. 여섯 번째, 멋지다. 오늘 당신의 옷이. 일곱 번째, 잘했어. 정말로 기대 이상이야. 여덟 번째, 그랬구나. 몰랐어. 미안해. 아홉 번째, 정말이야. 당신을 믿어. 열 번째, 계산서. 오늘은 내가 계산할게. 라고 하네요. 자, 직급이 체면이면 직능은 경쟁력이다 라고 합니다. 불행한 사람은 준 것을 기억하고 받은 것을 잊어버린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기억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행복한 사람은 준 것을 잊어버리고 받은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기억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여긴다. 어떤 것을 기억하는 나의 가치가 불행과 행복을 결정한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짤막한 서투르가 있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농부와 비,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어느 날 논을 고르는 농부를 보고 지나가는 이가 말을 걸었다.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니 올해는 풍년이겠네요. 그러자 농부는 이렇게 대답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해 태풍이 오면 모두 뽑힐 수 있습니다. 풍년은 나약함을 만들지만 고난은 역경을 이겨내는 힘을 만든다. 가뭄은 곡식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해서 어떤 태풍도 넘어지지 않게 만든다 라고 하네요. 여기서 제가 여기 글에서 나오듯이 태풍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려면 깊게 뿌리를 내리고 조금 더 가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이 책에서 그렇게 하나하나 몇 가지씩 느끼고 가는 것 같네요. 자, 한바탕 호우처럼 비에 젖었지만 또 젖고 싶어요. 모든 것을 가진 듯 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자신의 길을 가고 다른 이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미치기도 하고 때로는 성숙하는 것이지요. 아름답지만 막막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후회하지 마세요. 나는 청춘이니까 청춘다운 일을 하는 겁니다. 침착하게 앞으로 나가세요. 최고에 도달하세요. 현재를 살아가세요. 청춘은 나이에 상관없이 아주 중요한 정신입니다. 라고 하네. 청춘 강의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행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죠. 그 1g의 행복. 50대 50에서 51이 행복하면 그것은 행복으로 쏠린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상처는 아프지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상처를 잘 치료하면 상처를 받기 전보다 더 성장하고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희망이 필요한 사람을 잘 살펴봐야 한다. 그들이 아픈 상처를 잘 치료해 준다면 그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공자는 세 사람만 있어도 그 중에 스승이 있다고 했지만 세 사람 중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반드시 있다. 라고 하네요.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 행복과 불행의 무게를 재어본다고 상상해보자. 일단 둘의 무게가 같다면 저울은 평행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행복의 무게가 불행보다 단 1g이라도 많으면 저울은 당연히 행복적으로 기울 것이다. 행복의 조건에 많은 것이 필요 없다. 단 1g만 있어도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1g의 행복이 있다. 바로 금배사다. 멋지지 않아도 된다. 화려하지 않아도 되고 진심을 다해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축복한다면 이것이 가장 멋진 금배사라고 행복을 주는 1g의 기적이 된다. 그래서 힘들었지만 내일이 기다려지는 것이 아닐까. 모두 함께 외쳐보자. 그래, 내일은 도약할 거야. 그래도 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래, 내일은 도약할 거야. 라고 그런 금배사가 있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임계점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굉장히 제가 좀 감명 깊게 읽었던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무진장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우리 모두 건성하자. 무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제가 또, 자,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좋아하는 미술가의 이름이라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림 그리기를 꿈꾸면서 나의 꿈을 그리고 있었다. 상상력과 영감을 가라앉히지 말라. 규범의 노예가 되지 말라. 가장 어두운 밤에도 언젠가는 끝나고 해가 떠오를 것이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할 수 없지만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은 나를 꿈꾸게 만든다. 만약 그 무엇도 시도할 용기가 없다면 인생은 무슨 의미를 갖겠는가. 지루함 때문에 죽는 것보다 열정으로 죽는 것이 낫다. 정상적이라는 건 포장된 도로 같아서 걷기는 쉽지만 그 위에는 절대 꽃이 피지 않는다. 여기서 굉장히 제가 밑줄을 그으면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지루함 때문에 죽는 것보다 열정으로 죽는 것이 낫고 정상적이라는 건 포장된 도로 같아서 걷기는 쉽지만, 자, 정상적이라는 것은 포장된 도로같이 굉장히 잘 뚫린 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걷기는 쉽지만 그 위에는 절대 꽃이 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포장된 도로는 절대 꽃이 필 수가 없죠.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읽으면서 또 하나 배웠습니다. 포장된 도로는 걷기는 쉽지만 그곳에는 절대 꽃이 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오늘 30초 리더십. 자, 책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